637년 정관 지치를 일궈내 평화를 가져온 당 2대 황제 태종에게 14살의 아리따운 처녀 무조가 진상됩니다. 미모에 감탄한 태종은 그녀에게 곧장 후궁의 자리를 내렸고 점차 정사에 소홀해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사천감 이순풍이 태종을 찾아왔죠. 폐하, 이름에 무자가 들어간 여자가 권력을 잡고 당나라의 제위에 오른다는 점괘가 나왔습니다. 이는 음의 성함에 따라 양이 쇠해 태자의 몸에 화가 미쳤기 때문입니다. 부녀자가 천하를 논한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 무조를 멀리하고 정사를 돌보라는 뜻이 담긴 신하의 말에 태종은 질색하며 고개를 저었는데요. 하지만 이순풍은 이상할 정도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고 예지력으로 명망이 높은 신하가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 괜시리 불안해진 태종은 결국 한 가지 조건을 걸게 되죠. 며칠 후 장원급제자가 누구인지 맞춘다면 내 경이 원하는 대로 하겠소. 확연이인의 거리 장원에 급제할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적인거리라는 선비가 장원에 급제하자 태종은 소스라치게 놀라고 맙니다.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졌던 것인데요. 이 일로 이순풍을 완전히 신뢰하게 된 태종은 그 즉시 무조를 멀리하였고 이순풍에게 그가 읽어낸 모든 예언들을 하나의 책에 담아 정리할 것을 지시했죠. 그렇게 중국 최대의 예언서 추배도가 완성됩니다. 이순풍과 관상가 위천강이 힘을 합쳐 저술한 추배도는 총 60개의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예언마다 사파와 함께 앞으로의 일을 예언하는 참말,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이는 송알이 짤막한 시 형식으로 쓰여 있는데요. 마지막 예언의 사파에 등을 미는 남자가 그려져 있다는 점에 착안해 밀추, 등배, 그림도, 즉 추배도라는 제목이 붙게 된 이 예언서는 다른 동종의 문헌들과 차별화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모호한 문장들로 구성된 타 예언서들과 달리 비교적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 번째 예언이 여왕제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본 당태종이 민심이 동요할 것을 우려해 추배도를 금서로 지정했을 정도였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당대 시민들 사이에 추배도가 황제가 경계한 금단의 예언서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부작용을 불러오게 되죠. 제3상 참말, 해와 달이 하늘의 당도에 아래의 땅을 비춘다. 남녀의 구별이 어려우니 문이 아니며 또한 무다. 송활, 부처님께 참내하며 색상을 잊었다가 하루아침에 다시 제왕의 궁궐에 들어간다. 남은 가지를 없앴으나 뿌리는 아직 남았고 꽃기호 새벽닭 운이 어느 이가 수컷인가. 시간이 흘러 690년 무조가 황실의 수많은 사람들을 숙청하고 여황제 즉천무후로 즉위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세 번째 예언에 또한 무다는 무주의 이름을 나타내며 부처님께 참내하다 제왕의 궁궐에 들어갔다는 것은 태종의 사망 이후 절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던 무조가 고종의 간택을 받아 다시 궁으로 들어간 것을 뜻한다. 남은 가지를 없앴다는 것은 무조의 잔혹한 숙청을 비유한 것이고 뿌리가 남았다는 것은 그럼에도 황실의 맥이 끊기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남녀의 구별은 전례 없는 여황제의 탄생을 말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추배도가 측천무후의 탄생을 정확하게 예측했다고 생각했고 추배도를 소장하지 않은 집이 없을 정도로 그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는데요. 그로부터 1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20세기 말 학자들에 의해 재발굴된 추배도는 현대에서도 엄청난 화제를 모으게 되죠. 제45상 참말, 서쪽에서 손님이 오니 그들은 동쪽에서 멈추네. 나무와 불, 철과 물로써 커다란 부끄러움을 씻어준다. 송활, 화염이 세상을 평등하게 만든다. 강철의 새는 하얀 바다 가운데 숨어있다. 그 이후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우두머리라 부르지 못하며 병사의 기운이 사라지고 운이 끝난다. 아시아의 우두머리를 자처하며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한 일본은 중국을 침략해 괴뢰국을 세운 후 그들을 지배하였습니다. 그 후 서쪽에 위치한 미국이 강철의 새 비행기에 원자폭탄을 실어보냈고 거대한 화염이 일본을 휩쓴 후에 아시아는 지배 관계에서 벗어나 평등이 찾아오게 되죠. 그 이후 일본은 헌법상 군대를 가질 수 없는 국가가 되어 말 그대로 병사의 기운이 사라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추배도의 예언 60개 중 무려 55개가 이와 같이 정확하게 실현되었다고 하는데요. 대중들은 나머지 5개의 예언이 앞으로 성취될 것인지에 대한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해석하기 위해 갑론을박을 벌이기 시작했죠. 제56상 참말, 날아다니는 것이 새가 아니고 헤엄을 치는 것이 물고기가 아니다. 전쟁에 병사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것들은 마치 놀이를 보는 듯하다. 송활,
바다와 각 만리에 걸쳐 연기만이 자욱하다. 위로는 하늘나라까지, 아래로는 저승까지. 기술로서 희롱을 하니 방패와 창이 맞닿기도 전 재앙이 하늘에 이른다. 56번째 예언은 마치 3차 세계대전을 연상케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는 드론 등의 무인기가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는 인간 없는 전쟁이 현실화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그와 더불어 점점 발전하는 미사일 기술 덕분에 양 군대가 접촉하기도 전에 서로의 영토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소름이 돋는 글귀가 아닐 수 없죠. 더욱 흥미로운 것은 다음 장에서 전쟁을 멈추는 의문의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제57상 참알.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이 오며 독으로 독을 제압하니 삼척 동자에게 강대한 내 나라가 두려워하며 복종한다. 송알. 물과 불이 싸울 때 하늘의 아들을 본다. 하늘이 이 사람을 보내 죽음의 전쟁을 멈추니 믿을 수 없는 재주를 가진 이자는 오나라와 월나라 가운데에서 나서 서양화된 동양 사람으로 모든 전쟁을 멈춘다. 사람들은 푸른과 붉은 간의 싸움이 이념간의 싸움 혹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전쟁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예언에 등장하는 삼척 동자에 대해서는 유엔군, 강력한 신무기를 개발한 작은 나라, 전 세계인의 민심을 사로잡은 달변가, 심지어는 외계인 등의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하죠. 확실한 것은 이 삼척 동자가 동서양 모두를 파멸로 몰아넣고 있던 세계대전을 멈춘다는 것입니다. 제58상 참알. 커다란 난이 끝나고 내 나라는 승복한다. 형제로 칭하게 되리니 6, 7 나라가 송알. 분쟁과 포의 연기는 멈추고 바다는 잔잔하니 왕을 칭하고 황제를 칭하는 것 또한 평화 속에 통제된다. 다만 죽음의 별은 서북쪽으로 숨었으니 아직은 모두가 태평가를 부를 때가 아니다. 이후 추배도에 따르면 세계대전이 끝나고 6, 7개국이 연합을 이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쟁의 불씨가 아직 서북쪽에 남아있어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죠. 제59상 참알. 나라의 경계가 없고 정부도 없으며 너도 없고 나도 없으니 하늘 아래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함께 모여 살며 커다란 화합을 이루리라. 송알. 한 사람이 커다란 세계의 복을 위하여 힘을 다해 그 미래를 결정하니 붉고 누럼과 흑과 백이 구분되지 않고 동서남북 차별 없는 세계를 만든다. 59번째 예언에서는 마치 유토피아가 찾아온 듯한 세계를 표현합니다. 인종 간의 갈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나라 간의 국경마저도 사라진 듯한데요. 제60상 참알. 음양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끝은 끝으로 돌아가며 시작은 시작으로 돌아간다. 송알.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수가 중용을 구하며 세상의 흥망은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만만천천의 말씀은 끝이 없으니 등을 떠밀어 쉼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지 않다. 그 내용이 너무나 모호하고 해석의 방향이 다양해 가장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마지막 장에서는 어쩐지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한 문장이 존재하죠. 헤아릴 수 없는 하늘의 수, 즉 인간이 감히 제어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세계의 평화를 유지시키고 있다는 글은 강력한 핵무기를 동원한 상호 확증 파괴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이 지구의 기술로는 감히 상대조차 할 수 없는 강력한 외계 문명이 지구의 전쟁을 억제하는 의미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등을 떠미는 남자가 그려진 그림과 나머지 문장들은 추배도의 기묘한 분위기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죠. 추배도는 그동안의 적중률과 더불어 의미심장한 나머지 예언들로 인해 과거부터 현재까지 끊임없는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재 전해지고 있는 추배도가 왜곡, 변질되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수많은 나라가 멸망하고 세워지는 격동의 세월을 보낸 중국은 문화 대혁명 등에 직접적으로 문서를 소실시키는 대형 사건들도 발생했던 만큼 그동안 추배도가 온전하게 보존되었을 리 없다는 것이죠. 10세기경 북송의 초대 황제 송태조가 추배도가 민간에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순서를 마구 뒤섞어 놓은 가짜 추배도를 대량으로 제작해 유포했다는 야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들의 주장 역시도 나름의 설득력을 갖춘 듯 보입니다. 과연 추배도의 남은 5가지 예언은 순차적으로 실현되는 걸까요? 아니면 진짜 추배도는 이미 역사의 풍랑 속에 소실되어 버린 것일까요? 기묘한 밤이었습니다.